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이제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네, 그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 아침 시황은 따로 올려드릴 게 없기 때문에 같이 이번 주 장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마감은요, 이번 주 선물의 마감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이 4일 일어났습니다. 설 전후로 해서 지금 4일 연속으로 종가 저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종가 저가라는 얘기는 장중에는 해먹다가 막판에는 떨어뜨렸다는 얘기지, 그죠? 예, 그 결정판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장대 연봉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장대 연봉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대부분 다 가고 있어서 뭐 어제도 수익이고 오늘도 수익이고 내일도 수익이겠죠. 다시 지금 옵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선물 계좌와 옵션 계좌 두 개가 있는데요. 요놈의 선물 계좌가 여러분 알다시피 50시간 모의 투자와 20시간의 교육이 필요한데요. 요거를 2년 이내에 20시간 이상 거래를 21 이상이지 그죠? 20일 이상 거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모의 투자를 제가 2년 전에 받아놨거든요. 2년 전에 받아놨고 이 계좌를 안 쓰고 선물 옵션이 다 되는 옛날 계좌를 그대로 썼습니다. 5, 6만 원짜리 계좌죠. 쓰다가 이 계좌를 살려놔야 되겠다. 교육받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 입금을 하고 새로 매매를 했는데요. 한 보름 정도 선물 매매, 뭐 물론 옵션은 거의 안 하고 이제 선물 매매만 해봤는데요. 저번 달에 ELW 제가 해봤을 거고죠. 그리고 음, 이제 저번 달과 이번 달에 선물을 해봤었고 이제 다시 옵션으로 왔는데요. 수익금으로 보면은 사실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나, 5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나 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그 저번 달 뭔 투자를 해도 비슷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자 ELW 할 때와 그다음에 선물을 할 때, 옵션을 할 때 어느 게 더 안전하냐고 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옵션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생각은 조금 틀리죠, 그죠? 여러분들은 손실이냐 수익이냐로 분류하겠지만 저는 수익인데요. 어떤 수익이 더 편하게 버느냐라고 말하면은 이 옵션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500만 원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하면 옵션이 훨씬 나아요. 안전해요. 손해 봐봐야지 5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선물은 만약에 10만 원, 20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선물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선물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옵션 하던 그 버릇과 그 버릇이 떠나지 않으면요. 하루에 1, 20만 원 벌겠다고 덤비들면 선물은 반드시 물리게 돼 있어요. 그 물렸을 때 선물은 이렇게 올라가 이런 날 물려버리면은 선물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매도를 쳤어. 매도를 쳤는데 물려버리면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위로 올라갈 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손실 났는 만큼 버텨야지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0.5%가 손실 났다면 반대로 잡는 것도 힘들지만 반대로 잡아도 0.5%를 먹어야지 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옵션은 틀려요. 예를 들면 1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15% 물렸어요. 15만 원 손해 봤단 말이죠. 던져버려요, 그냥요. 그 분위기를 보니까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럼 400만 원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뭐 이게 100만 원에 세 틱을 손해 봤다. 15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럼 400만 원 넣고 세 틱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45만 원 먹는 거잖아요. 그죠? 세틱 먹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세틱 먹는 거는 쉽거든요. 쉽게 먹는데 쉽게 손해도 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뭡니까? 내가 한 계약당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700만 원에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선물 계약이 그죠? 선물 한 계약당 6, 700이 든다고 가정하면 한 개 잡아봤자 돈이 안 돼요. 한 개 0.2% 먹어봐야지 3만 원밖에 못 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한 5계약 정도는 들어가야지 0.2%를 먹어도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물려버리면은 똑같이 손실이 납니다. 3, 40만 원치. 그 자금의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선물 투자를 할 같으면은 만약에 뭐 내가 1억 이상 투자를 한다 하면 한 5계약 가지고 놀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매매할 수 있는 여력이 한 15개 정도, 선물 15개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거는 5개 정도니까 15개를 총 매집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내가 추가적인 여유가 있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과 빡빡하게 내가 최대로 살 수 있는 게 5개인데 5개를 투자하는 거하고 좀 느낌 틀리지, 그죠? 그래서 옵션이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5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을 다 질러버리게 되면요. 500으로 500을 다 질러버리게 되면은 여력이 없어요. 물론 통장에는 돈이 많이 있죠. 통장에 돈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게 투자금이라고 가정하면요. 통장에 있는 돈보다는 이게 투자금이니까 이걸 몰빵 쳐버리고 나면 여력이 없지. 그죠? 그럼 또다시 또 추가금을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방법밖에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500을 가지고 실제로는 1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물 3천만 원 가지고 800만 원밖에 사지 않는다고 똑같은 거지. 그죠? 7, 800만 원. 선물 한 개밖에 안 산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 옵션의 100만 원 가치와 선물 한 계약의 가치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얘는 뭐냐 그러면은 하루에 4, 5번 매매로 뭐 50만 원까지도 그냥 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하루에 4, 5번 가지고 많이 벌어봐야 10만 원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로 봤을 때는 이 500만 원짜리 계좌가 훨씬 더 벌기 쉽더라. 여러분처럼 얼마를 정하지 않고 나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이것이 한 달로 치면 얼마가 된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저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어제 손해본 걸 복구를 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이 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버는 사람은 항상 목표액을 있어야 됩니다. 목표액이. 그리고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항상 돈을 벌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돈을 버느냐? 그죠?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사람은 항상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더 벌려는 욕심 때문에 더 벌려는 욕심. 그죠? 그리고 손해가 났을 때의 본전 심리. 이 두 가지가 사람을 망칩니다. 투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본전 심리와 욕심. 더 벌자고 하는 욕심. 뭐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은 뭐 이 두 가지 다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실력에 비해서 실력이 없더라도 시장을 볼 줄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력에 비해서 더 큰 손실이 나느냐 하면 이 본전 심리와 욕심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720만 원 수익 내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번에 뭐 달성하고도 넘었지. 1000만 원짜리 나왔지. 그죠? 뭐 옵션으로 치면 더 나왔을 수도 있지만 뭐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한번 떨어진 거라서 뭐 나오기야 100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1포인트 정도 하락이 1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쉬지도 않고 4일 연속으로 10포인트 나왔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분봉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90이라는 라인에서요. 내려오는 자리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급등 막판에 또 역습 이게 이렇게 가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지 그죠. 다음날 또 급등 그리고 나서 야금야금 또 이렇게 될 거라는 겁나서 또 못 사봤지 그죠. 못 잡으니까 뭐 이렇게 돼. 아 이제는 내려가는갑다. 근데 다음날 보십시오. 갭 상승이 이만큼 떠서 출발했어요. 예. 이만큼 2포인트나 갭 상승했어요. 와 이제 다시 쌍봉을 찍는구나 하고 있는 찰나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폭락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뭡니까? 또 폭등해버려요. 눈 감고 있으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 뜨고 있었으면 도저히 못 먹겠지 그죠? 오히려
뭐 이런 자리에서 콜 잡고 손실 났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최소한도로 그렇습니다. 최소한도로 역방향은 잡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아무리 매매를 못해도 거꾸로 매매는 안 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매매 한번 하지 않으면 수익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장에 제가 양매수를 크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결과가 2만 원밖에 3만 원 벌었네, 그죠? 예. 평소 같았으면 한 30만 원 벌 줄 알고 간만에 금요일 날 꽤 많이 들어갔어요.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야간장이 양매도장이었어요. 야간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우리 시크릿 회원들한테는 제가 앞으로 알려드리고 또 뭐 기존에 배우신 분들은 다 알겠지, 그죠? 어떻게 돈을 제가 버는지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패스를 하고요. 주간에서 돈 못 벌면 야간에서 하루에 한 10만 원씩만 벌면 돼요. 10만 원. 야간에서 버는 돈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되고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얼마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뭐 주간에 벌면요, 야간에 할 필요 없고요. 주간에 못 벌거나 주간에 약간 손해가 나면은 야간에서 복구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주간과 야간은요, 완전히 별개의 시장이에요. 이건 완전 별개입니다. 얘는 지구고요. 얘는 목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행성이라 그러지,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별은 맞아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은 맞습니다만은 매매하는 방식과 매매하는 어, 뭐, 매매하는 방식이겠지, 그죠? 예, 매매하는 스타일 방식이 얘는 지구고 얘는 목성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매매하던 식으로 야간을 매매하면요, 항상 박살나 버립니다. 예, 항상 박살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잘못 걸리면 개박살 나버립니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은 완전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완전 별개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예, 고점을 찍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음날 또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날 이날도 보세요. 예, 급락 급등이지, 그죠? 예, 급락 급등. 그리고 나서 순간 쉬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가격을 찍었습니다. 281.5. 제가 전날 시황에 올려드렸지, 그죠? 281.5.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 지지선 자리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지지선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다 알려드렸는데, 얘가요, 아침에 한번 이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 283.3 자리지, 그죠? 이 자리가 저점인가? 라고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보시면 급등이 급등요. 예, 지금 이게 10분 봉이니까 그렇지만 이걸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요. 아침에 일어나졌어요. 폭등해서 폭등. 옵션으로 치면 콜 옵션이 한 50%에서 70% 올랐습니다. 요 상태에서요. 그런데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까지 그냥 12시까지 가까이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 그 반등도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가면서 풋은 대폭등을 했고요. 콜은 개박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콜이 이 명품 콜이었는데 그죠? 콜 지금 하락률 한번 보십시오. 하락률. 그나마 근내가 그러니까 결제 가능한 가격이 보면 40%까지 떨어졌고요. 등가 있는 가격들은 다 60%에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깡통이라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요. 80% 내렸던 종목이 본전에 올라가면 몇 프로 올라야 됩니까? 그래서 100원짜리가 20원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20원짜리가 내가 100원에 잡았다 그러면 몇 배 올라야 됩니까? 5배 올라야 되죠. 500% 올라야지 본전이에요. 그래서 손실이 한번 나버리면요. 빨리 던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 마이너스 잡았어요.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80%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원짜리 아침에 100원 했던 거를 난 싸게 잡아서 70원에 잡았어요. 70원에 잡았습니다. 그럼 이게 워렌트 가격으로 치면 65원, 60원, 55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옵션으로 치면은 0.65, 0.64, 0.64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여기다가 종가가 0.2가 돼버렸어요. 워렌트 가격이 20원. 근데 이날은요. 이렇게 100원에서 내려오는 날은요. 잘 움직여. 차트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이게요. 월요일 날 되잖아요. 월요일 날요. 월요일 되면 얼마짜리입니까? 20원짜리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만약 콜 같으면은 콜 20원이 돼 버렸어요. 전날 100원짜리가. 그러면 다음 날 2포인트 올랐어요.
그럼 얘가요, 전날 2포인트 자리에 있을 때, 올랐을 때 가격이 60원이었단 말이죠. 60원, 70원 사이였단 말이죠. 이게 전날, 금요일 날 2포인트 내리기 전에 가격이 6, 7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2포인트 내리는 바람에 20원 됐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2포인트가 올라가면 얘가 얼마 돼야 됩니까? 60원, 70원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30원밖에 안 가요. 2포인트 올라도 30원이에요. 그나마 장중에 2포인트 오를 때는 30원이고요. 이게 원웨이로 계속 가지 않고 뭐 다시 조금 약간 내려서 1.8포인트 마감했다 치자.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20원이에요, 다시요. 지수는 2포인트 올랐는데 얘는 뭐예요? 본전밖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깡통이니까요. 어차피 깡통인데 20원을 하든 40원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결제 안 될 건데. 그렇게 치면 어떻습니까? 전날 100원에서 20원 왔다가요. 다시 2포인트 급등하는 바람에 이게 다시 100원 갖다 쳐요. 이렇게는 움직입니다. 왜? 전일 종가가 100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오면 20원 갔다가 100원도 가요. 그럼 저점 DB에서 500% 오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보합인 거죠. 전날 대비해 보면. 이렇게는 가는데 얘가 20원으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날 돼버리면요. 얘는 2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럼 20원짜리 흐름 어떻습니까? 요래. 여기 40원이나 가정하면. 한 2포인트, 3포인트 올라도 얘는 뭡니까? 40원 못 가요. 잘 해봐야 장중에 40원 찍는 게 나아요. 지지도 못해요. 왜? 어차피 깡통이니까. 전날 100원대 깡통과 20원대 깡통의 차이가 뭡니까? 전날 100원대 깡통일 때, 그죠? 100원이어도 깡통이었잖아요. 전날 100원 깡통은 좀 비싼 깡통. 그죠? 우리 옛날 말하면 미제 깡통. 지금 20원 깡통은 뭡니까? 좀 싼 깡통. 그죠? 좀 싼 깡통. 동네 굴러댕기는 좀 저렴한 깡통이죠. 둘 다 깡통은 똑같지, 그죠? 100원짜리 비싼 깡통이나 20원짜리 깡통이나 깡통이에요. 옵션에서는 이렇게 깡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 항상 넣어놔야 됩니다. 선물은 몰려가지고 들고 있어도 잘하면 본전이 와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 포탈을 좀 둘러보니까 281에서 잡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선물 매도 친 사람들이. 이 자리지, 그죠? 이 자리에 올랐다가 떨어질 때 이 자리에서 아마 선물 매도 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요. 급도 281에서 급등을 하다가 283을 찍고 다시 급락했지, 그죠? 280까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또는 요 자리쯤이나, 그죠? 평균 가격이 281 정도에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물 매도를 쳐서. 근데 단 이틀 3일 만에 290을 가버렸어요. 그 손실이 엄청나게 났죠. 그분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서 물량을 정리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물론 3천만 원 가지고 몰빵 친 사람들은 손실이 1천만 원 넘기 때문에 이미 애진작에 정리했을 거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3천만 원 정도 그 선물로 치면 5계약 정도 매도 친 사람들 버텼겠죠. 버텼다고 치더라도 뭐 아마 이날까지는 못 버텼을 거고 한 285 정도에서는 정리했을 거예요. 한 3, 400 손해보고, 그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개발학 출발하고 폭락해버리니까 전부 다 허탈해지죠. 근데 이 자리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올지 안 올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루 만에 올지를 몰랐지만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시황 올릴 때 얘기 드렸지, 그죠? 제 시황의 가장 최저점에 있는 게 어디입니까? 281.5지, 그죠? 281.5라는 거 그전에도 있습니다. 282도 있고 283도 있고 어디가 중심점일지는 알 수 없지, 그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올 수 있다 했던 가격이 바로 281.5. 이거 제가 분석하는데요. 보통 한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가 6시 30분에 일어나 가지고 한 7시 30분까지 한 1시간 동안 분석합니다. 1시간 동안 분석을 하는데 뭐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궁금하지, 그죠? 예, 뭐 그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요. 예, 많은 분들은 한테는 제가 알려드리기 힘들고 또 뭐 배우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배우시는 분도 잘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 있지, 그죠? 아마 시크릿 회원들은 이거 다 알 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한 적도 많고 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에 이걸 분석하는 거 알죠?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안다고 얘기해주세요. 모르면 저한테 또 야단 맞습니다. 제가 어,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카페 오셔가지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머쓱하는데요. 너무 본인 실력에 비해서 너무 뛰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말도 못 하시는 분이 자꾸 뛰어가려고 합니다. 뭐 저희 집안도 원체 성격이 급한 집안이라서 그거 다 마음 이해합니다. 예, 다 마음 이해해요. 전날까지 손해보다가 오셨는데 내일부터 돈 벌고 싶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전문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부터 돈 벌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두어 달 신나게 당하고, 그죠? 또 가면서 침 뱉고 나가지, 그죠?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무슨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저든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받든 교육을 받든 간에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한 번은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당하면 머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모르니까. 근데 똑같은 일 두세 번 당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에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다음에 배울 때는요. 사람도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거든요. 업그레이드요. 좀 업그레이드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비싼 돈 주고 들어와가지고 업그레이드 안 되면은 여러분들 손해잖아요. 컴퓨터 좋은 거 샀는데 쓸 줄 아는 게 워드 프로세서밖에 없으면은 그건 쓸모없는 컴퓨터밖에 안 되잖아요. 성능이 좋다고 해서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도 부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약 한 5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쓰는 거는 워드밖에 안 쓰는데 비싼 컴퓨터 사봤자 뭐합니까? 5년 지나면 고장나는 건 똑같아요. 고장납니다. 그대로. 고장나는 건 똑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월요일장입니다. 그죠? 저는 시황 안 봐요. 여러분들 보라고 시황 제가 올려드리긴 하지만 시황 안 봐요. 요것만 봅니다. 자, 이거를 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추세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죠? 283.3입니다. 예.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283.5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요, 내일 분봉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올라서 출발해서요, 고점은 283.5 부근을 오전에 찍을 것 같아요. 이걸 찍고, 여기서 찍고가 문제지, 그죠? 예, 찍어주고, 예, 다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런데 281.5라는 가격이 얘기 들었잖아요. 281.5라는 가격은 아주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지지선, 저항선 얘기 드리지, 그죠? 얘를 깨면 어떻게 됩니까? 깨면 깨는 거죠, 뭐. 얘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지키는 거죠, 뭐.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게 들어봤지? 마지노선. 마지노선이 어떻게 나왔는 어원인지 아시지, 그죠? 전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선을 가지고 어느 나라 전쟁이었습니까? 외국의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을 우리 마지노선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어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안 써먹은 지 너무 오래되니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노선을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죠, 그냥. 근데 이 지는 겁니까? 아니지, 그죠? 사람들은 지는 거라 하는데 또 뒤에 다시 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방어선이 방어선. 최종 방어선 정도의 좀 중요한 방어선이죠. 그럼 지금 이 290.35라는 고점과요. 281.5라는 저점을 지금 앞전에 거는 다 지우세요. 이제 많이 올랐다 하는 거는 지우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내려올 거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지우시고, 어, 우리는 한 10일 정도만 보자고.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요때부터 보자고요. 자, 그 앞전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지나간 거는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박살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만 놓고 보자고 시장을요. 요렇게만 놓고 한번 봅시다.
시장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어떻습니까? 얘의 중간 지점이 어딥니까? 한 요 정도 되겠지, 그죠? 한 279점, 한 6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279.6. 이 자리가 뭐냐? 뭐 올라왔는 것과 내린 거의 한 중간쯤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거지, 그죠? 자, 우리가 280대에서요,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었지,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외국인 콜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도 괜찮은데요. 머리가 나쁘면서 머리 좋은 척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그런 것만 자꾸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예. 머리가 나쁜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얼마인지 적어 놓겠지, 그죠? 저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워낙 이것만 보니까 그래요. 우리 흔히 말하면 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이라는 거. 이게 원래 파생이 나오는 개념이 합성 개념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선물을 한 계약을 잡을 때 선물 매수로 한 계약을 잡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선물이 급락해 버리면은요. 이거를 손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풋을 같이 잡습니다. 풋을 몇 개 이상 같이 잡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선물 매수로 그 계약을 한 계약을 잡았는데 이게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콜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런 거죠. 선물을 매수를 한 계약을 잡았는데 급등을 해버렸으면 선물 매수로 수익이 나겠죠. 풋에서는 손실이 나겠죠. 근데 급등했을 때 버는 돈보다 풋 손실이 적어야지만 수익이 나겠지, 그죠? 뭐 이래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만기 다가오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참 많이 좀 꽤 많이 보실 텐데 옵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합성 곡선이 있어요, 그죠? 외국인은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가 오면은 수익이 되고 뭐 선물 지수로 예를 들어서 뭐 260에서 265 구간이 수익이다. 그죠? 만기 옵션 만기로 봤을 때 그죠? 뭐 이런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짱 꽝이지 그죠? 이 말짱이 이거 뭐 헛짓이지 그죠? 이런 거 분석해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제기에 그런 말이 안 들렸어요. 제가 십수년 전에 ERW를 하면서 그때 날고 기는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합성 이야기. 합성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결제될 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선물 옵션 만기에 보면은 프로그램이라 하잖아요. 프로그램 뭐 옵션 만기일 날 프로그램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된다 뭐 동시호가에 뭐 판다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거 다 아무 의미 없지. 그죠? 예, 10번 중에 7번을 맞출 수 있는 것은요. 그냥 0%하고 똑같습니다. 예. 10번 중에 7번밖에 못 맞추는 거 0%하고 똑같은 거예요. 70% 확률이나 0%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제 교육을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제 강의를 들어보셨다 그러면 이 말뜻을 알겠지. 그죠? 자, 이렇게 확률도 굉장히 낮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보는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뭐 포지션상 어디 정도가 와야지 외국인들은 수익이고 뭐 이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왜 정설처럼 안 되어 있느냐? 안 맞으니까 그렇지. 그죠?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예,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건 안 맞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예,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98% 이상 맞아야 돼. 99% 이상은. 100번 중에 99번은 맞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10번 중에 7번밖에 안 맞는 거는 틀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가. 그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매매 잘해가지고 내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창 돈 버는 사람들요. 저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하게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방에 크게 벌어요. 한 방에. 1,000만 원씩, 5천만 원씩 이래 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저를 자기들 주변에 놔두려고 했어요.
뭐 주변에 놔둔다는 게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저하고 연락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제 시황을 궁금해하고 또 자기 자랑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실력 없는 사람한테 자랑해봤자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대상. 꾸준하게 돈 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이 전데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없지 그죠? 예, 저처럼 버는 사람은 대한민국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필요가 있었어. 왜냐? 그 사람들은요. 손해 났을 때 저한테 안 보여줍니다. 매일 저하고 연락하지만 나 얼마 벌었어 하고 계좌를 자랑할 때는 항상 한 달에 많아봐야지 한 네다섯 번밖에 안 돼요. 네다섯 번밖에 계좌를 안 보여줘요 그냥. 4, 5일이지 그죠? 그럼 나머지 14일 정도는 한 15일 정도는 안 보여줍니다. 이때 많이 번 것만 보여줘요. 그럼 이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와, 너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저는 항상 십수년 동안 일지를 계속 공개를 해왔고 매일매일 공개를 해왔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아요. 제가 잘 버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대박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푼돈을 버는 저한테는 저보고 푼돈이라 그랬어요. 4,500 버는 걸 푼돈이라 그랬어요. 물론 뭐 적게 벌 때는 200 벌 때도 있지만은 뭐 어쨌든 저를 뭐 약간 농담 삼아서 푼돈 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푼돈 버는 하루에 1, 20만 원 버는 2, 30만 원 버는 저한테는 자기들이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 자랑하려고 하니까 매일 보여주면 매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 맨날 손해니까. 맨날 손해인데 어쩌다 한 번씩 크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이렇게 우리 그래프 뭐 차트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계좌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계좌는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먹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 뭐 먹으면 뭐합니까? 결국 이렇게 가는데. 저는 항상 이래 가거든요. 그냥 이래 가거든요. 별 그냥 우상향, 우리 흔히 말하면 우상향이라고 합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얘는 뭡니까? 우하향이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차트.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지, 저한테. 자기가 실력이 좋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합성이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안 했어요. 뭐 한두 명 한 적은 있지만은 저한테 특별하게 합성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저한테 이 사람들이 저한테 기법을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써먹는 기법은 아예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히 말하면 감으로 투자하는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어떤 기법을 가지고 투자하는 여러 가지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다 압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가르쳐 줬거든요. 저는 가르쳐 주는 거 다 배워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엑기스를 빼서 쓰든가 아니면 버립니다. 그냥 다 알고만 있어요. 그냥요. 뭐 아는 거는 많이 알아야지요. 많이 아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그 기법 알아요. 뭐 양매수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매매하는지요. 근데 안 써요. 왜?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냥 10번 중에 7번 먹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집안 말아 먹으면서까지 깨우쳤다는 그 방법들이 제가 한번 써먹어 보면 10번 중에 7번밖에 안 맞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실력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한 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못 벌어요. 어쩌다가 크게도 먹는데 길게 보면 돈을 못 벌어요. 다 퇴출입니다. 이런 게 안타깝다 그죠? 저는 그냥 제 한 길 걸어갔어요. 제 길 그냥. 저는 만족하면서. 10년 전에도 만족했고요. 3년 전에도 만족했고. 1년 전에도 만족했고요. 저번 달에도 만족했고요. 이번 달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번 거 별로 없어요. 설날 낑기고 이래가 별로 번 것도 없어요. 근데 만족해요. 왜? 내가 투자하는 투자금 대비해서는요. 지금 13만 원 정도 벌었잖아요. 그죠? 야간장 합치면 18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제가. 이틀 만에 18만 원 정도 벌었지. 그죠? 이틀 만에 18만 원. 하루에 9만 원 정도 벌었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좀 틀린데 제가 은행마다 1,000만 원씩 정기 예탁금을 넣어놓습니다.
이제 이번 달 16일 날 또 우리은행 만기가 되는데요. 이자를 보니까 14만 원이더라고요. 이 14만 원에서 세후 뭐 한 2, 3만 원 빼고 나면은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은행이라 하는 대기업에다가 1,000만 원 맡겨놨는데 1년 동안 이자가 11만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 그죠? 그 정도면 적은 거 아니죠. 꽁돈 벌었는 거잖아요. 근데 500만 원 가지고 이틀 해가지고 19만 원 벌었어요. 18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얼마 벌었나 보죠. 이따금 쳐보면 되지, 그죠? 18만 천 원이네, 그죠? 18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1년 예탁금 넣어놓는 거에 한 1,500 되겠다. 1,500 생각하고 제가 1,500만 원을 은행에다가 1년 예탁해 놓으면 받는 이자가 19만 원, 18만 원 되지, 그죠? 1년 동안은 500만 원 가지고 이틀 만에 18만 원 벌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9만 원씩 벌면은요. 한 달에 20거래일이잖아요. 29, 18, 180만 원이죠. 곱하기 12개월이지, 그죠? 얼마입니까? 한 2,500만 원쯤 되죠. 세후입니다, 세후. 하루에 9만 원만 벌어도요. 연봉 한 3천 정도 되는 사람하고 똑같이 벌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물하다가 또 옵션 해버리니까 좀 헷갈려요, 좀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선물을 할 때는 선물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고 이렇게 맞춰갑니다. 또 다시 옵션을 해버리니까요. 또 헷갈려. 선물은 좀 틀려, 옵션이. 저도 말은 틀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매매해봐야 알아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틀리더란 말이지. 그럼 또 틀려요. 또 다시 제가 이제 모의 투자 한 25시간 정도 해놨거든요. 이제 앞으로 25시간만 더 하면 다시 선물을 할 건데, 그럼 또 선물하면 또 틀리지겠죠. 그럼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하루 이틀만 헷갈리면 돼요. 그러면 또 원래대로 제가 하는 대로 벌어요. 뭐 어쨌든 그냥 이렇게만 벌어도요. 그냥 하루에 뭐 조금 매매하고 여러분들 강의하는데 시간 한 3시간씩 쓰고 뭐 이렇게 해도 한 달에 연봉 2,500만 원, 3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 연봉은 벌어요. 하루에 9만 원밖에 안 버는데도. 되게 작게 버는데 그죠? 연으로 치면 크다 그죠? 10년 벌면 3억이죠. 5억 가지고 3억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투자한 사람도 없겠지만 10년 투자한 사람 중에서 3억 번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죠. 10년 동안 하루에 9만 원도 못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루 9만 원만 벌어도 10년이면 3억인데 여러분들 그 잘난 실력으로 하루에 9만 원 못 벌었다는 얘기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장기 투자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장기 10년 동안 매매해 가지고 편안하게 매매하고 3억 버는 게 이게 장기 투자 아닙니까? 꼭 내가 뭔가를 보유를 해서 얘가 내리든 오르든 내가 쌩 고생을 하면서 들고 있어야지만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뭐 별 욕심 없잖아요. 별 욕심 없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5% 먹으면 5만 원이잖아. 요거 하루에 2번 먹으면 10만 원이잖아. 그럼 한 달이면 200만 원이고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고 뭐 별로 어렵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2억 4천만 원 버는데 뭐 복리 계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도 느꼈지만 물가가 많이 비싸요. 목욕탕비가 오늘 제가 월로 끊다 보니까 몰랐는데 정액제로 끊으니까요. 근데 하루 낼락가 6,500원이에요. 저희 집 앞에 목욕탕. 졸라 비싸요. 좀 싼 데는 6,000원짜리도 있지, 그죠? 근데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비 6,500원 달락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제가 정액제 끊으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로 치니까요. 한 달로 치면 30일로 치면 어떻습니까? 3, 6, 28, 한 20만 원 돈 치는 거라. 목욕탕비가. 졸라 비싸요. 뭐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그죠? 물가는 존나게 올랐어요, 지금. 김밥도 존나 비싸고. 김밥도 옛날에 1,000원 했는데 지금 2,500원 하고. 목욕탕비도 옛날에 4,000원, 5,000원 했는데 지금 6,500원 하고. 담배값도 2,000원 했는데 4,500원 하고. 한 뭐든지 돈이라. 마사지도요. 옛날에 제가 1시간 반 90분짜리가 3만 원 했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갑자기 올랐어요. 1시간에 4만 원 올랐어요. 1시간 반에 하면 6만 원 달락합니다. 하여튼 존나게 올랐어요, 물가가.
근데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돈이거든요. 저도 오늘 운동하면서 느꼈는데 숨 쉬는 것 빼고 다 돈이에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9만 원 벌어서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합니까?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죠? 시장에 따라서 100만 원 벌 수 있는 장도 있고 9만 원밖에 못 버는 장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벌어야 되는 거예요. 9만 원이든 9천 원이든 벌어야 되는 거예요. 벌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투자고 뭐 주식 투기고 뭐 옵션이고 뭐 어찌라고 다 필요 없고요. 일단 벌어야 돼요. 벌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어야 돼요. 아니면 오늘 내일 매매하지 말고 3일째 되는 날 100만 원 벌어야 돼요. 3일에 한 번 100만 원을 벌든지 하루에 20만 원씩을 벌든지 5천 원을 벌든지 벌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10년 뒤에도 내가 뭘 하고 있을지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오늘도 손해보는 사람이 내일 희망 가지고 있으면 봅니까? 못 벌어요. 그 사람 10년 뒤에 어떻게 했어요? 우울합니다. 오히려 10년 전에 빨리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하는 게 나아요. 주식도 하지 말고. 주식에 얼씬도 하지 말고. 그냥 노가다 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음 편해요. 그래가 5만 원, 6만 원, 뭐 많으면 9만 원 버는데 그게요. 더 마음 편해요. 10년 뒤에 9만 원씩 모아도 2억 5천만 원 벌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10년 뒤에 2억 5천만 원 벌 자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지금 노가다는 게 맞잖아요. 10년 뒤를 봐서는. 근데 이제 노후를 생각한다면. 근데 그거의 단점은 그래요. 65세 넘어가면은 요즘 이제 몸에 힘도 빠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어깨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안 좋고 늙었고 힘도 빠지고 근육도 뭐 줄고 뭐 이럴 때 마땅하게 할 게 없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 6억 몇천만 원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보통 일반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한 6억 되겠죠. 아파트 하나 자기 가지고 있으면 6억 되고 퇴직금 한 3억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 사람 치면은 10억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편하게 살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요. 이 돈 PC방에 투자하고 편의점에 투자해 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 벌려고 이 돈의 거의 뭐 3분의 2 정도인 한 6억을 투자합니다. 6억을 투자해 가지고요. PC방 차려 가지고 가족끼리 24시간 해 가면서 또 편의점 차려 가지고 가족끼리 24시간 해 가면서 한 달에 250만 원 벌어요. 어림도 없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면요. 미친 짓이죠. 제가 이 돈 있으면은요. 해외여행 다니고 있을 거예요. 해외여행. 이 돈 있으면. 이거 주식 사놔놓고요. 한 달에 꼬박꼬박 500만 원씩 그냥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매매하고 한 달에 딱 한 번 매매합니다. 이 다 필요 없어요. 한 2억만 있으면 돼요. 한 달에 딱 한 번만 매매하고 2억 가지고 500만 원 벌면서 해외여행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뭐야? 노후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제한테 매매를 배우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옳은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한테 생각하면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응? 저한테 배우신다고 잘 된다. 에 돈놈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열심히 하면은 잘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깡통 차는 거를 버리면은 버리고 제 거를 받아들이고 저를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근데 지 고집 가지고 있고 자기 거 못 버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잖아. 그럼 많이는 못 벌어도 6억 가지고 한 달에 최저시급도 안 되는 24시간 근로를 하면서 250만 원을 버는 것보다는 5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30분 매매하고 하루 한 달에 250만 원 버는 거를 벌 방법이 있다 하면은 이게 맞잖아요, 이게. 그럼 집은 그대로 놔두고 통장에 돈도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500만 원만 빼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 벌 것 같으면은 편의점 24시간 할 필요 없잖아요. 저 탑골공원 가셔가지고 이쁜 아줌마 꼬셔가지고 할배들하고 바둑 두면서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6억을 투자해가지고 24시간 근로를 해가지고 250을 버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불가능할 수도, 여러분들한테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하러 이거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일 수도 있지, 그죠? 지금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왜냐 그러면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TV에도 나올 기회도 있었고 전문가를 할 기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걸 했다면은 지금 저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잘 나가고 유명하고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제가 욕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왜? 다 가르쳐 주니까. 제가 유명하면은 다 안 가르쳐 주죠. 예, 제 입만 보고 따라오세요 하겠지, 그죠? 내 입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생각 버리고 제 입만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회비를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 지금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은 검증이 되어 있는 투자가이기 때문에요. 믿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 기법이 만천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숨겨놓은 기법들도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퍼뜨리면 안 돼요. 우리 회원도 마찬가지지만 퍼뜨리면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저는 딴 거 만들면 돼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깨뚫었거든요. 투자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좀 깨뚫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공식을 발견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신대륙처럼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는데 미국이 원래 없던 게 아니잖아.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못 찾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찾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국이 된 거잖아, 그죠? 전 찾을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좀 깨뜨렸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면 돼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제 경지에 안 왔기 때문에 저한테 배운 게 답니다. 근데 이게 만천하에 퍼뜨려지면 어떻습니까? 메이저들이 알게 되면은 못 먹게 하겠죠. 못 쓰게 하겠죠. 그냥 뭐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냥 설정 몇 개 바꾸면 돼요, 그냥요. 설정 몇 개 바꾸면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몇몇 기법 못 써요, 이제. 저는 그 바뀐 설정에 또다시 문제점을,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어, 그런 걸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저 알고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쓰고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지금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안 돼요. 지금. 실제로 그것도 잘 안 써요. 한 두세 개밖에 안 써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수천 개 될걸요, 아마. 제가 검증 안 해봤고 알고만 있는 것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 중에 아무거나 꺼내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거는 남한테 절대 가르치지 마시라. 많은 사람들이 배울 필요 없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배우시면 돼요. 자, 일단은 281.5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맞추기도 싫고요. 맞출 수는 있어요. 저도 남들처럼 잘난 척 하려고 하면 281.5하고 내일은 283점 뭐 한 5쯤, 예, 여기 뭐 1에서 5쯤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요쯤에서 내일 왔다 갔다 할 거다.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깨지 않으면 다시 290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거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더 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그죠? 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 어, 다른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요 두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 중간중간에 지지선 저항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어, 좀 작은 놈들은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제가 이게 너무 작은 놈들 1포인트 1포인트로 자꾸 내리니까 나도 헷갈려 이거. 나는 안 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하는지 몰라도 나는 안 보거든요. 중요한 것만 봐요. 이거 이런 자리 요런 자리. 요걸 깨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도 있어요. 283.15 뭐 282점 뭐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282점 있잖아요. 근데 저 안 봐요 이거. 오로지 요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일 안 왔으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오겠죠. 얘를 깨면은 다음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 오면 매수해야지 생각하고. 오늘 안 오면은 다음날 오겠죠. 뭐. 다음날 와서 잡으면 되지. 뭐. 오늘 못 먹었다고 해서 뭐 불만 있습니까? 내일 먹으면 되죠. 그 대신에 밥값은 해놔야지 밥값은. 밥값은 해놔야지 밥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밥값 충분합니다. 씩씩합니다. 용감합니다. 자, 내일장 대충 281.5 중요하다. 예, 그리고 283.5 정도, 뭐 1에서 5 사이인데요. 중요하다. 이 자리. 한 틱이라도 돌파하는지 봐라. 최고. 요 자리를 한 틱이라도 돌파하는지 봐라. 한 틱이라도 돌파하면은 다음날 281.5로 마감해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를 한 틱도 돌파 못하고 떨어지면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생각에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목표가액은 일단 269.7자리. 요게 중요하고, 요거 깨면은, 279.7이지, 그죠? 이게 빠지면은 270까지 떨어집니다. 270. 271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 272네, 그죠? 272까지 떨어집니다. 일단 깨지 말아야 되는 건 깨지 말아야 돼요. 깨지 말아야 돼. 얘는 깨면 안 돼. 281.5. 한 틱이라도 깨면 안 돼. 한 틱이라도. 그 의미는 여러분들 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고. 내일은 한 가지만 기억하자. 283.5를 돌파하느냐, 그 다음에 281.5를 깨느냐. 깨지 않으면 올라가고, 돌파하면 더 간다. 예. 이제 하락에 대한 의미는 잊으세요.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하방이 맞아요. 선물 매도가 맞아요. 무조건 매도가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잊으세요, 이제.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틀려요. 이 자리는. 여기서는 떨어지면 20포인트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280, 272까지. 290에서는 270까지 20포인트가 자리가 있었으니까 내가 좀 물리더라도 아직 20포인트가 더 떨어질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야?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1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위로도 10포인트, 밑으로도 10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위로 10포인트 갈 수도 있고 아래로 10포인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물리면은 10포인트 물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10포인트 물리는 자리란 얘기예요. 그럼 차라리 이 자리에 왔을 때 왕창 먹든가, 아니면 차라리 이 자리에 왔을 때 왕창 먹어야 되지, 이 자리에서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아래 위로 다 10포인트씩 열려 있습니다. 내일 매매 잘 하시고요. 내일도 또 우리 회원님들하고 또 신나게 또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에 열중하세요. 배우는 거는 다 시간과 있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 때는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깡통 마인드, 그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저한테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제 마인드를 받아들여도 절대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안 돼요. 저하고 다른 사람으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하고 다른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수천 명 만나면서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버는 사람도 꽤 많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재매매를 배워서 버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저한테 고맙단 말 안 하지, 그죠? 지가 잘나서 돈 번다고 생각하죠. 뭐 어쨌든 저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저를 완전 벤치마킹해서 돈 버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요. 저하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돈 번 사람들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17년 전에 딱 한 명 봤습니다. 딱 한 명. 그 뒤로는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냥 다 퇴출되고. 물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한두 넷은 그래요. 자, 매매 항상 신중하게 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내고요. 또 쉬었다가 내일 또 재밌게 매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절건파생꾼이었습니다.